지구라는 푸른 구슬, 그 궤적과 존재 자체가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빚어낸 가장 경이로운 사건에 대한 탐구는 인류 지성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로 남아있다. 우리는 이 행성 위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왜 하필 이곳이어야 했는지, 이토록 미세하게 조정된 환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다. 이 글은 지구라는 완벽한 유람, 소위 골디락스 존을 넘어선 다층적인 우연과 필연의 교차점에서 발생한 생명의 기적을 과학적 사실과 물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서사처럼 끊임없이 이어가고자 한다. 우주의 거시적 규모에서 볼 때 지구의 위치는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은하의 관점에서 이 행성의 자리는 생존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다. 우리 태양계는 은하수, 즉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서부터 약 25,000 광년 떨어진 나선팔 중 하나인 오리온 8의 비교적 조용한 변두리에 위치한다. 이 위치의 중요성은 은하 거주 가능 영역, 즉 갤럭틱 헤비터블 존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만약 태양이 은하 중심부에 너무 가까웠다면 초신성 폭발이나 감마선 폭발과 같은 고에너지 복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을 것이고, 이는 지표면의 생명체를 멸균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은하 중심부 주변은 밀도가 높고 활동적인 천체들이 많아 이러한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반대로 은하의 외곽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별 형성 자체가 드물어 무거운 원소, 즉 철, 산소, 탄소와 같은 생명체의 구성 요소가 부족했을 것이다. 이러한 원소들은 이미 수명을 다한 별들의 핵융합과 초신성 폭발을 통해 우주 공간에 뿌려진 잔해들이다.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의 형성은 이러한 금속성이 충분히 높은 영역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천문학적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태양은 평균적인 은하적 위치에 해당하며, 이는 안정적인 별 형성 역사와 충분한 중원소 공급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요구사항을 절묘하게 충족시킨 최적의 중간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태양계 내에서의 지구의 위치는 더욱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평균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궤도를 돌고 있으며, 이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의 양이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에 존재하기에 이상적인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영역을 흔히 정니리잠 영역, 즉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지만, 현대 천체 생물학은 이 개념이 물의 존재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안정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구의 궤도는 거의 원형에 가까우며, 이는 계절 변화가 극단적이지 않도록 만든다. 만약 지구의 이식률, 즉 궤도의 찌그러진 정도가 현재의 0.027과 같이 낮지 않고 훨씬 높았다면, 태양에 가까울 때는 행성이 과열되고 멀 때는 얼어붙는 극단적인 기후 변동을 겪어 액체물의 지속적인 유지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 약 23.5도라는 이 값은 적절한 계절의 변화를 제공하여 극지방과 적도 지역 간의 에너지 불균형을 완화하고 생물 다양성이 번성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창출한다. 만약 이 기울기가 0도에 가까웠다면 열 분포가 매우 균일해져 계절 변화가 거의 사라지고, 이는 특정 생태계의 정체나 멸종을 초래할 수 있었다. 반대로 이 기울기가 90도에 가깝다면 한쪽 반구가 혹독한 햇빛을 받는 동안 다른 반구는 영원한 어둠과 추위에 갇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구의 완벽성은 궤도적 요소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행성 자체의 구성과 크기는 생명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구의 질량, 즉 약 6 곱하기 10의 24 승킬로그램은 중력이 대기를 붙잡아 둘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지만, 너무 커서 수소와 헬륨과 같은 가벼운 기체들을 무한정 끌어당겨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이 되는 것을 막았다. 이 대기는 질소 약 78%, 산소 약 21%, 그리고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의 미량 기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산소의 존재 자체가 생명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초기 지구의 대기는 오늘날과 매우 달랐으며, 화산 활동으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수증기, 질소 등이 주를 이루었다. 산소혁명, 즉 약 24억 년 전 발생한 광합성 생명체의 폭발적인 활동이 대기의 조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를 통해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농도가 지나치면 금성의 사례처럼 폭주 온실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의 이산화탄소 농도 약 400파트/밀리언은 액체 물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섬세한 균형점이다. 지구의 내부 구조는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동력원이다.
지구의 핵은 고체 상태의 내핵과 액체 상태의 외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액체 철의 움직임은 지구 자기장을 생성한다. 이 자기장은 태양풍, 즉 태양에서 끊임없이 방출되는 고에너지 입자 흐름으로부터 지구의 대기와 지표면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한다. 만약 이 자기장이 없었다면 태양풍은 지구의 대기 분자들을 서서히 우주로 흩어버렸을 것이고 화성의 사례처럼 행성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건조하고 황량한 환경으로 변모했을 것이다. 화성의 경우 과거에는 강력한 자기장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핵의 냉각으로 인해 그 보호막을 잃었고 그 결과 대기의 대부분을 잃어버렸다. 지구의 자기장은 단지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의 여력학적 과정, 즉 판구조론을 구동하는 에너지의 근원이기도 하다. 판구조론은 지구의 지질학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지구의 딱딱한 암석권은 여러 개의 거대한 판으로 나뉘어 맨틀 위를 느리게 움직인다. 이 움직임은 새로운 지각을 생성하고 오래된 지각을 소멸시키는 과정을 통해 탄소 순환을 조절한다. 판의 섭입대에서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암석과 결합하여 지각 속으로 흡수되었다가 다시 화산 활동을 통해 서서히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이 느리고 지속적인 순환은 수억 년에 걸쳐 지구의 온실 효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지구 표면 온도를 생명 유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변동하게 만든다. 만약 판 구조론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산화탄소는 고갈되거나 혹은 화성의 경우처럼 과도하게 얼어붙어 생명체가 번성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을 것이다. 지구의 끊임없는 지각 활동은 역설적으로 장기적인 기후 안정성을 위한 필수 조건인 셈이다. 생명의 시작과 진화는 지구의 물리적 조건들이 만들어낸 화학적 가능성의 정점이다. 생명의 기원, 즉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탄생한 과정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초기 지구의 환경, 특히 물의 존재와 에너지 공급원은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한다. 유기 분자가 형성되기 쉬운 환경, 즉 심해 열수 분출구나 원시 수프 환경에서 아미노산과 같은 복잡한 분자들이 자연적으로 합성될 수 있다는 것은 오우린 실험과 같은 고전적인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단위들이 어떻게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진 최초의 세포, 즉 생명의 시초인 공통 조상에 도달했는가는 여전히 양자 생물학과 화학 진화의 교차점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핵심은 정보 저장 및 전달 메커니즘, 즉 핵산의 출현이다. 리보자임 연구는 초기 생명체가 단백질 합성 기능과 유전 정보 복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리보핵산 기반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는 오늘날의 더 복잡한 DNA 단백질 체계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명체가 일단 시작된 후, 그 폭발적인 다양성은 지구의 독특한 특징, 특히 거대한 인공위성인 달의 존재와 떼려야 뗄 수 없다. 달은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를 안정화시키는 거대한 다 역할을 한다. 달이 없었다면 목성이나 다른 거대 행성들의 중력 속동으로 인해 지구의 자전축은 수백만 년에 걸쳐 급격하게 변동했을 것이고, 이는 극심한 기후 변화를 야기하여 생명의 진화에 심각한 병목 현상을 초래했을 것이다. 달은 또한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 조석은 초기 생명체가 물 웅덩이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과정, 즉 육상 생물의 진화에 중요한 환경적 자극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달의 형성 과정 자체도 지구의 생명 잠재력을 결정지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거대 충돌 가설, 즉 화성 크기의 원시 행성 테이아와 초기 지구가 충돌하여 그 파편들이 뭉쳐져 달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충돌은 지구의 자전 속도를 높여 하루의 길이를 단축시켰고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지구 내부의 핵 활동을 장기간 유지시키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은 단일한 조건이 아닌 수많은 변수들이 정밀하게 얽혀있는 복잡계이다. 이 복잡성은 생명 유지를 위한 필요 조건의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목성의 역할은 종종 간과되지만 목성은 태양계 외곽에서 중력적 방패 역할을 하며 수많은 해성과 소행성들이 지구 궤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준다. 목성의 거대한 질량은 이러한 위험 천체들을 자체 궤도로 붙잡아 두거나 태양계 외부로 튕겨내는 역할을 하여 지구에 대한 치명적인 충돌 빈도를 현저히 낮추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목성이 지금보다 훨씬 작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구는 훨씬 더 빈번한 대멸종 사건을 겪었을 것이고 고등 생명체의 진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미세 조정된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종종 인류 원리,
즉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관측하기 때문에 우주의 기본 상수들이 우리가 존재하기에 적합한 값으로 조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보다는 더 구체적인 과학적 해석이 요구된다. 우주 상수들의 미세 조정은 여전히 물리학의 난제이지만 지구의 경우는 지역적 특성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의 독특한 특성, 즉 고체일 때 액체보다 밀도가 낮아 얼음이 물 위에 떠서 단열 효과를 제공하는 현상은 생명 유지에 결정적이다. 만약 얼음이 가라앉는다면 호수와 바다는 바닥부터 얼어붙어 지구 전체가 얼음 덩어리로 변했을 것이다. 이는 수소 결합의 독특한 성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물이 액체 상태에서보다 결정 구조인 얼음 상태에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도록 만드는 기묘한 양자역학적 효과의 거시적 발현이다. 최근 연구들은 지구 자기장의 안정성이 단순한 행성 내부의 역학적 현상 이상의 의미를 가짐을 시사한다. 지구 자기장의 변동성, 즉 역전 현상은 주기적으로 발생하지만 이 기간 동안 자기장의 강도는 극적으로 약화된다. 연구자들은 지구 자기장 강도가 현재의 10만 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우주 방사선에 의한 돌연변이율이 증가하여 생물권에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생명체들은 이러한 방사선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메커니즘을 진화시켜 왔으며 일부 연구는 오히려 약한 자기장이 특정 화학 반응의 속도를 높여 생명의 진화에 미묘하게 기여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이는 완벽함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각적인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지구는 단순히 골디락스 존에 위치한 것을 넘어 거대한 규모의 우주적 우연과 미세한 행성학적 조정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최근의 외계 행성 탐사 연구, 특히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테스 임무를 통해 수천 개의 행성이 발견되었지만 지구와 같이 장기간 안정적인 기후를 유지하고 액체 물을 보유하며 강력한 자기장과 판 구조론을 동시에 가진 행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발견된 지구형 행성들 중 일부는 슈퍼지구, 즉 지구보다 질량이 훨씬 큰 행성들이며 이들은 중력이 너무 강해 지각 활동이 억제되거나 혹은 수소 대기를 유지하여 생명체에게는 부적합한 환경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행성들은 모섬으로부터 너무 가까워져서 고정되어 한쪽 면은 영원히 타버리고 다른 쪽은 영원히 얼어붙는 운명을 맞이한다.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의 핵심은 순환이다. 물의 순환, 탄소의 순환, 질소의 순환 등 모든 생화학적 순환은 행성의 거시적인 물리적 특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질소 순환은 대기 중에 풍부한 질소를 생명체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 암모니아나 질산염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주로 질소 고정 박테리아에 의해 수행되는데, 이 박테리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토양 내의 적절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미량 원소인 몰리브데넘과 같은 촉매가 필요하다. 이러한 미량 원소들은 지구 내부의 멘틀 대류와 화산 활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지표로 공급된다. 만약 지구의 내부 열이 식어 화산 활동이 멈춘다면 중요한 영양소의 공급이 중단되어 생태계 전체가 서서히 붕괴될 것이다. 심지어 생명체의 진화 경로 자체도 지구의 지리적 역사와 얽혀 있다. 판 이동은 대륙들의 합쳐짐과 분리를 유도했고, 이는 해류와 기후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예를 들어, 남극 대륙이 다른 대륙과 분리되어 남극 순환 해류가 형성되면서 남극이 얼어붙기 시작했는데, 이는 지구 전체의 해수면 온도와 대기 순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거대한 지질학적 사건들은 생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강제했고, 이는 종 분화와 새로운 생물학적 혁신을 촉진했다. 진화는 단순히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의 축적이 아니라 행성 환경이라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필연적인 적응 과정이었다. 가장 심오한 측면 중 하나는 지구의 생체권 피드백 능력이다. 지구는 단순히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 자체가 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절해왔다. 산소혁명은 지구 대기를 재구성했고, 플랑크톤과 같은 해양 미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 현재까지도 지구 탄소 순환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심지어 지구의 알베도, 즉 태양 복사를 반사하는 능력까지 생물권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해양 표면의 특정 미생물들이 생성하는 황화합물은 성층권에 도달하여 에어로졸을 형성함으로써 구름 생성을 촉진하고, 이는 태양광을 우주로 반사하여 지구를 냉각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는 생명체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종의 거대한 자기조절 시스템, 즉 가이아 가설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할 때 우리는 양자 역학과 통계 물리학의 경계에 서게 된다. 생명체의 복잡성은 고전적인 열역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구 시스템 전체로 볼 때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바다 외부로 방출하면서 국소적으로 질서를 창출하는 비평형 열역학계이다. 생명체는 주변 환경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복잡성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에너지 흐름의 안정성이 바로 지구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결정한다. 향후 지구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의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추론의 영역이다. 기후 모델링 연구는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인위적인 요인, 즉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이 섬세한 균형을 깨뜨릴 가능성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와 같이 증가 추세를 유지한다면 지구는 약 200년에서 500년 내에 온실 효과가 폭주하지는 않더라도 해수면 상승, 극한 기상 현상 증가, 생태계 교란이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파트/밀리언을 초과하게 되면 해양의 산성화는 탄산칼슘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들, 즉 산호와 조개류에게 치명적이며 이는 해양 먹이 사슬의 근간을 붕괴시킬 수 있다. 또한 우리는 태양의 진화라는 더 긴 시간 척도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태양은 현재 주계열 단계에 있으며 약 50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핵융합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태양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다. 약 10억 년 후에는 태양 복사량이 현재보다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지구 표면 온도를 상승시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소시키고 지구를 뜨겁게 만들어 액체 물을 증발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지구의 습실 지구 단계로의 진입이 예상되며 결국 바다는 증발하고 행성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모할 것이다. 이는 지구의 완벽성이 영원하지 않으며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보면 일시적인 현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들을 관통하며 제기되는 철학적 질문은 우리가 이 완벽한 환경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니는가이다. 지구의 생명 역사는 수십억 년에 걸친 무수한 멸종과 재건의 역사의 결과물이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손실, 즉 제6차 대멸종의 징후들은 인간 활동이 지구의 지질학적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행성의 균형을 교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인간 문명이 지구의 안정화 메커니즘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킨다면 미래의 생명체들은 판구조론이 멈추거나 자기장이 약해진 후의 화성과 유사한 환경에 적응해야 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지구라는 행성은 우주의 물리 법칙, 은하 내의 안전한 위치, 태양계 내의 이상적인 궤도, 달의 안정화 효과, 목성의 보호, 그리고 행성 내부의 역동적인 지질학적 엔진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낸 확률적으로 극히 희박한 결과물이다. 그것은 단순한 적합한 행성이 아니라 생명체 스스로가 환경을 조절하고 피드백 루프를 통해 그 적합성을 유지해온 활동적인 시스템이다. 우리가 이 완벽한 실험실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곧 우리 자신의 근원을 이해하는 작업이며 이 지식은 우리가 이 경이로운 푸른 구슬을 미래 세대와 다른 생명체들을 위해 어떻게 보존해야 할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지구의 완벽성은 일련의 정밀한 조정 값들의 집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동적인 상태인 것이다. 이 상태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야말로 다음 수십억 년의 생명 역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